첫날 매출 8,000원에 참혹한 현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우리 부부의 충격적인 이야기. 남편의 갑작스러운 쓰러짐까지. 13억 아파트를 팔고 시골 카페의 꿈을 안고 내려갔지만 1년 반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월세 50만 원 원룸으로 쫓겨난 우리의 실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정희입니다. 목동에서 20해 넘게 살다 남편과 귀촌을 결심했어요. 도시는 늘 바빴고 하루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조금 앞당겨서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자는 마음이 커졌죠. 저는 목동에서 13억을 들여 산 아파트를 팔고 남편과 함께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때는 두 번째 인생이 열린다고 믿었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반 만에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꿈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까지요. 서울집을 떠나던 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 묻은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차에 올라타자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걸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시골 마을에 들어섰을 때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던 매미 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차창을 내리니 바람이 달랐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었거든요. 우리가 산 집은 오래된 기와집이었어요. 벽지는 바랬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지만 저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보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벽지를 뜯어내며 말했어요. 새로 도배하면 완전 달라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의 잡초를 바라봤습니다. 뽑아내면 예쁜 꽃을 심을 수 있겠죠. 카페는 헛간을 개조해 만든 공간이었어요. 높은 천장 들보 사이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조금 날렸지만 저는 오히려 따뜻함을 느꼈어요. 커피 머신에 전원을 넣자 불빛이 켜졌고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사장이네. 저는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살짝 고개를 들었죠. 첫 주는 준비로 바빴어요. 의자를 닦고 메뉴판을 만들고 커피 연습을 했습니다. 라떼 아트까지 익혔죠. 거품이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질 때마다 신기했어요. 남편은 계산대를 정리하고 포스기 사용법을 외웠습니다. 손님 오시면 어떻게 인사할까? 저는 연습해 봤어요. 어서 오세요. 천천히 보세요. 오픈 첫날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어요. 커피 향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의자들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되자 조금 초조해졌어요. 1시, 2시. 오후 2시가 지나서야 관광객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부부는 잠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 2개를 사갔어요. 커피는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문이 닫히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문을 닫고 계산기를 눌러보니 숫자는 초라했습니다. 하루 매출 8,000원.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첫날이니까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전기세만으로도 하루에 몇천 원은 나가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얼룩이 별처럼 박혀 있었고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하지만 바람만 문틈을 지나며 서늘한 기운을 남겼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도록 카페는 조용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은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고치고 컵 홀더에 예쁜 글귀를 붙였어요. 느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글씨는 예뻤지만 계산서의 숫자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을회관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떡을 돌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새로 연 정희라고 합니다. 몇몇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길게 머물지 않았어요. 여기 오래 살 거요? 라는 물음에 저는 네,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속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뭔가 거리가 있었어요. 도시에서 오셨구나. 적응 힘들지 않아요? 질문은 많았지만 카페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익숙한 곳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곳을 찾을 이유가 없죠. 오후가 되면 트럭이 농산물을 싣고 지나다녔어요.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켜 카페 유리창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십 번 창문을 닦았어요. 깨끗해야 손님이 들여다보겠죠. 아이들이 문 앞에서 기웃거리길래 쿠키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그 뒤에서 어른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시에서 왔다지. 비싸다던데.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격을 다시 점검해 봤어요. 커피 한 잔에 4,000원. 도시보다는 싸지만 마을에서는 비쌀 수 있겠죠. 주말이 되어 외지 관광객들이 몰려왔어요. 잠시나마 활기가 돌았습니다. 창가 자리는 채워졌고 커피가 연속으로 나갔어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저는 기뻐서 라떼 아트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다가와 말했어요. 동네 가게랑은 너무 다르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칭찬인지 불편함인지 알 수 없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단체 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우리 카페 사진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 댓글이 몇 개 달렸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에는 카드 단말기까지 멈췄어요. 통신이 불안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카드가 안 돼서. 손님들은 기다리다
그냥 나가 버렸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쳐야 했지만 비용은 만만치 않았어요. 숫자를 다시 세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전기세, 재료비.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적었어요. 남편은 말을 줄였고 저희 사이에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을까? 저는 대답 대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되면 저는 홀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내려 마셨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조차 마른 듯 했어요.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름 끝자라 남편이 쓰러졌어요. 카페 창문을 닫고 있는데 컵 깨지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대답은 느렸어요. 여보, 괜찮아? 응. 잠깐 어지러워서. 저는 급히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시리노마다 발끝이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속으로 계속 되뇌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응급실 앞에 차를 세우고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이 생각보다 가벼워서 놀랐어요. 검사 결과는 냉정했어요. 지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입원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의자 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산이 보여도 마음은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봐야겠습니다. 치료비와 입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하루에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카페 매출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적금을 해지했어요. 목돈이었지만 금세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카페는 닫는 날이 많아졌어요. 병원에 가야 하니까요. 문 옆에 붙여둔 휴무 안내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다 해에 발에 희미해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요즘 문 안 여네. 사정이 생겼나 봐.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더 거세졌어요. 역시 안 된다더라. 도시서 뭘 알겠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누구를 탓할 힘도 없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밤마다 병원에서 남편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여보. 그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탓 아니에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카페로 돌아오면 불을 켜봤어요. 의자들은 고요했고 카운터 위엔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어요. 스팀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잔을 입에 대자 아무 맛도 없었어요. 컵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렸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페를 정리해야겠다고요.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기계와 의자를 사진 찍어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메시지가 빠르게 도착했어요.
얼마예요? 금매인가요? 기계는 금방 주인을 찾았고 의자도 사라졌습니다. 빈 공간은 넓었어요. 바닥에 남은 자국들이 지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있던 자리, 테이블이 있던 자리. 그것이 제 1년 반의 흔적이었어요. 남편이 퇴원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손을 폭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빠르게 지나가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여보.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어요. 원룸에 짐을 들이고 박스 위에 앉았어요. 13억짜리 아파트에서 월세 50만 원 원룸으로. 하지만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도시의 난방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창문을 열자 사람들의 발소리와 버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 제가 섞여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카페에서 쓰던 앞치마를 발견했어요.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버리려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볼 용기가 생길 테니까요. 남편이 물었어요. 후회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냥 아쉬워요. 다음 날 병원으로 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잘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소리에 제 등이 다시 펴졌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남편의 얼굴에 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새로 쓰면서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국 솔직히 적었어요. 귀촌, 카페 운영, 실패, 그리고 돌아옴. 면접 자리에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버텼고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릴 만큼의 눈물은 이미 시골에 두고 왔으니까요. 실패한 경험이 일에 도움이 될까요? 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거든요. 면접관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하루 7시간, 주 5일. 손님들이 물건을 올려놓으면 바코드를 찍었어요. 삐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말은 똑같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답을 알거든요. 버티는 것도 기술이라는 걸요. 가끔 꿈을 꿔요. 카페 유리창을 닦는 꿈. 안개가 뿌옇게 서리고 손바닥에 물기가 번집니다. 아무리 닦아도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남편이 있었고, 흙냄새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어요. 실패는 제가 되어 제 발바닥에 남아 있어요. 뜨겁지 않지만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물어봤어요. 다시 해볼 생각 없어. 저는 웃었어요. 글쎄요, 지금은 이대로가 좋아요. 밤이 깊어오면 창문을 닫고 불을 꺼요. 어둠은 도시에서도 조용합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봐요. 예전 집처럼 얼룩은 없고
대신 작은 불빛이 점점처럼 박혀 있어요. 전자레인지, 시계 불빛, 멀티탭의 빨간 점.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속으로 말합니다. 내일은 어떤 소리를 들을까? 버스의 브레이크 소리일까? 누군가의 발걸음일까? 어떤 소리든 괜찮아요.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실패는 저를 꺾은 게 아니라 다시 걷게 만든 길이었거든요.